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양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자산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과라는 게 뭐예요? 성과. 재무성과.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 이때 재무성과, 즉 경영성과, 재무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뭐가 되느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는 뭐죠?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죠. 선생님은 1년 동안에 얼마나 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뭐가 된다?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손익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게 뭐죠? 계정이죠. 계정.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약자로 IS라고 합니다. IS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포괄자 빼고 손익계산서라고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이 수식어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일정 시점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수식어가 일정 기간이라는 겁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즉 14년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4년도 12월 30일까지. 그죠?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즉 동태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는 뭐 같아요? 동영상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죠?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이죠. 12월 현재 내 재산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에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동태 보고서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18회 때 나왔습니다. 우리 15년도 18회 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OX. X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뭐예요?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일정 시점이 아니라 뭐예요? 일정 기간.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바꿔서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일정 뭐다? 시점. 그럼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죠?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일정 기간이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가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정보가 나타나요. 자, 왼쪽을 우리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인데 차변은 무엇을 쓰느냐? 차변에는 비용을 씁니다. 차변은 뭘 써요? 비용을 써요. 이렇게. 비용이란 뭐죠? 쓴 돈. 그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뭘 쓰느냐? 수익을 씁니다. 이렇게. 차변에 뭘 써요? 비용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 수익을 씁니다. 비용은 쓴 돈, 수익은 그냥 번 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수익은 100원입니다. 번 돈은 100원인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건 얼마냐? 80원이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다, 수익이 많다. 수익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길까요? 이익이 생기겠죠? 이 2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당기순이익 이러죠. 발음 한번 해보시죠. 당깁니까? 당깁니까? 발음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기가 아니라 당기. 그래요. 당해년도를 당기라고 하니까 요 2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당기순이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뭐 작성하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총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크다. 그럼 뭐가 발생하나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세변합계 얼마 하이 100원, 대변합계 하이 1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 또 하나 그립니다. 이번에는 손실의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를 여러분들 아셔야죠. 비용은 이만큼이고 수익은 이만큼입니다. 자, 차변에 뭘 써요? 비용을 씁니다. 대변에 뭘 쓰나요? 수익을 씁니다. 수익은 얼마냐? 80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100원입니다. 비용이 많다, 수익이 많다. 비용이 많다. 그러면 요만큼, 그죠? 요만큼 뭐가 발생하느냐? 당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얼마? 2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뭐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총 수익과 무엇을 비교해서? 총 비용을 비교해서 뭐가 크다? 총 수익이 크다. 수익이 크면 뭐가 발생한다? 당기 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해서 이번에는 뭐가 크다? 비용이 크다. 그죠? 비용이 크다. 그럼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뭐 다 알겠죠, 뭐. 그죠? 다시 정리할까요? 자, 여러분 차별에 뭘 써요? 손익계산서 정보는 두 가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용. 하나는 뭐다? 수익이다. 그죠? 차변에 비용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 수익을 씁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당기순 이익이 발생하겠고요. 반대로 비용이 더 크면 당기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뭐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입니다. 도대체 수익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도대체 비용이 뭐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은 뭐냐 이거죠. 수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익은 영업활동 결과, 장사한 결과, 영업활동 결과로 인하여 영업활동 결과 무엇을 가져오느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수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이 뭔가요? 그러면 선생님 번 돈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촌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의 정의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그렇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의 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제 하나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비용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응? 써보셔. 주관식 문제다. 비용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면 뭐라고 씁니까? 영업활동 결과. 그렇죠? 영업활동 결과 무엇을 가져온다?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거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그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그런다? 비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비용은 영업활동 결과, 장사한 결과로 인하여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이건 나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느냐 이거죠.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감소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13회 때 나왔습니다. 수익의 정의다.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자산에서 무엇을 뺀다? 부채를 뺍니다.